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를 위한 방송 재테크 실험실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신라젠을 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인기 종목으로 자주 뜨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마다 별로 좋은 종목이 아니다.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윙 투자하기에도 흐름이 안 좋아서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신라젠을 제가 왜 이렇게 거부하는지, 제가 왜 사고 싶어 하지 않은지를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젠은 바이오 종목의 대표적인 또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저의 성향을 아시는 분들은 일단 제가 무선줄 투자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간간히 스윙 투자도 조금씩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일단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딱 봤을 때, 자, 여기 재무추이 창 요거 보시면, 자, 보시면 상당히 안 좋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상장할 때부터 2016년 코스닥에 상장할 때부터 사실 논란이 많았던 회사예요. 이 회사는 논란이 많았던 회사이고, 아무튼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이 되었으나 여전히 계속해서 매출은 쥐꼬리만 하고,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거의 100억대에 가까운 적자가 매 분기마다 발생을 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아직 4분기 실적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건 이제 이번 3월 달에 나오겠죠. 자, 이렇게 적자가 나면은 결국에는 있는 돈 계속 까먹게 되겠죠. 계속 있는 돈을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유보율이 181% 밖에 안 됩니다, 이제. 처음에는 500%로 시작했는데 이제 100%밖에 안 돼요. 4분기 실적이 당연히 적자라고 생각이 되고 어느 정도의 적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적자에 따라서 유보율이 좀 이렇게 덜 줄거나 많이 줄거나 하겠죠. 그래서 지금 어찌됐건 이제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어요.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다. 그러면 제로 다음엔 뭐예요?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면은 자본 잠식에 들어갑니다. 자본 잠식에 들어가게 되고 문제는 이제 자본 잠식이 되면은 신라젠은 상폐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자본 잠식이 되고 자본 잠식으로 인해서 상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상폐 대상이 일단 조금 있으면 될 것이고요. 조금 있으면 상폐 대상이 되는데 상폐가 안 되려면 결국에는 자본을 끌어와야 돼요. 자본을 끌어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유상증자가 있고요. 자, 유상증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채를 발행을 해야죠. 사채. 보통 이런 회사들은 그냥 사채가 아니고 아니.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죠. 전환사채.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자, 자본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유상증자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하면서 이제 발행을 할 거예요. 주식을 발행하고 사채를 발행할 겁니다.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서. 보통 망해가는 회사의 대표적인 그런 일들이죠. 보통 망해가는 회사들의 대표적인 일들.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안 하면 이제 상폐를 당할 거니까 당연히 할 거고요. 그러면
상폐되면 그냥 이대로 없어지는 거고,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그 전에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다 악재에 속합니다. 악재에 속하기 때문에 현재 주가 상태에서 그대로 또 꼬꾸라질 가능성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이미 한번 이렇게 꼬꾸라진 걸 경험을 하셨죠? 자, 이렇게 질질질질 내려오고 꼬꾸라지는 거 한번 경험하셨는데, 자, 요거를 또 경험하실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거의 망해가는 회사를 투자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물론 이제 이런 거 이제 하기 전에 작전을 필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작전 여기 들어가 있는 세력들이 작전을 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하기 전에 붕 뛰었다가 이런 거 한번 쫙 날려주면 그대로 꼬꾸라지는 그런 작전들을 간간히 소소하게 만들어낼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작전을 보고서 단타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은 단타 뭐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뭐 장기 가치 투자자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가치 투자자들이 굳이 이런 종목에 들어가지는 않겠죠. 지금 종목들을 다 살펴보면 알겠지만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우량주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놔두고 굳이 이런 종목에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가치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단기 투자자, 단타 투자자들은 뭐 들어가서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회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그리고 자, 이 회사가 2016년에 상장을 했는데 2017년에 어마무시하게 급등을 했죠. 2017년에 어마무시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때는요, 2017년에는 신라젠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이 급등을 해서 2017년에 주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죠. 바이오 장세였어요, 이때. 한마디로 바이오 버블이 발생을 한 그런 해였습니다. 바이오 버블이 발생한 그런 해였어요. 과거에 IT 버블이 있었던 1999년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2000년에 IT 버블이 꺼지고 난 다음에 폭락을 했습니다. IT 대부분의 종목들이 폭락을 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 중에서 수익이 나는 회사들은 지금까지 살아서 예를 들어서 네이버, 다음 뭐 이런 회사들이죠. 수익이 나는 회사들은 지금까지 살아서 그 명맥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이런 식으로 적자가 나고 망한 기업들은 뭐 현재 주가가 바닥이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지거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 버블이 이미 2017년에 발생을 하였고 2018년, 2019년은 이 버블이 꺼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이 다 이렇게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라젠과 같은 종목들은요, 상장 폐지가 되거나 또는 급락을 해서 거의 뭐 동전주가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물론 이제 신라젠에서 하는 일들이 있겠죠.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있겠으나, 자, 이 돈이 없으면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바이오 종목만의 그 어떤 그 꿈, 이런 것만 보시고 그냥 접근을 하시는 것은 위험하고요. 정말 그거는 모험입니다. 모험이기 때문에 모아님도예요. 모아님도인데 도가 될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이런 종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 바이오 버블이 꺼지는 시기다. 버블이 꺼지고 이제 살아남는 그런 시기이다. 뭐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그런 회사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는 애들은 결국엔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적자가 나고 있고, 그리고 재무 상태 안 좋고, 그리고 조만간 상폐의 가능성이 있는데, 상폐를 면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를 할 것이며 전환사채를 발행할 것이다. 야, 그러면 요걸 발행을 하면은 바로 주가는 하락할 것이다.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저는 신라젠을 매수를 하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신라젠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뭐 계속해서 신라젠이 뭐 인기 종목으로 나오긴 하겠지만, 그때는 이제 당연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설명을 드리진 않을 것이고, 스윙 관점에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윙을 한다면 이 종목은 꼭 소액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액으로. 그래서 지금은 딱히 좋은 구간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도 혹시라도 좋은 구간이 나오면 소액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한 50만원, 뭐 100만원 정도 잃어버려도 아니면은 크게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내가 어떤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접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도 제가 실험 매매를 한번 여기서 해봤죠. 여기 한 주 사서 한 주 팔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라젠을 제가 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